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307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2,596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2,13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7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조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 현액은 747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9,900만 원 13건이며 집행 잔액은 4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14쪽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7,700만 원이며 사고 2월은 315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 4,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2월은 315쪽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15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9억 3천만 원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보조 등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25쪽 수소 충전시설 운영 600만 원으로 수소 충전소 민간 위탁금 및 운영비 보전에 대한 잔액 및 수소 튜브 트레일러의 입찰,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 현액은 1,098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1,081억 8,500만 원, 이월액은 7억 5,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2월은 334쪽 평택시 우류수거함 제작 구입 등 7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32쪽 환경미화원 관리 7,190만 원은 환경미화원의 병가, 휴직동원으로 인한 일시 견원, 주말 대처인력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중에 기타 반환금, 행정소송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 이자액에 따른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황은 1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300만 원, 이월액은 9,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2월은 348쪽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45쪽 환경지도 활동 지원 1,200만 원은 관용 차량 구입, 관리 기기, 통신비 등 지도감시 행정 지원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 예산 현액은 558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7,400만 원, 2월액은 226억 7,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53쪽 통복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9,200만 원이며 사고 이월은 353쪽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2월은 353쪽 승두 소하천 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에 16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53쪽 장원천 개수 사업 완료 후 남은 4,9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방 하천에 대한 시군 대행으로 사업 후 남은 집행 잔액이며 시민 370쪽 시민 유원지 조성 사업 2억 3,600만 원은 설계 용역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일부 시설물 조성 내용 등이 축소됨에 따라 과업 범위 축소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9,600만 원, 집행 잔액은 2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375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83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후의 집행 잔액이고 377쪽 코로나19 상생 특별 경영자금 지원 19억 5,900만 원은 방역수칙 위반, 휴원 및 시설물 멸실 등의 지원 대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 회계입니다. 653쪽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3,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67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시설 유지비, 민간 운영 관리 대행비 등 9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3억 2,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에게 세출 결선 승인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진성 국장님, 또 우리 환경정책과 이광희 과장님, 자원순환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지도과 최승철 과장님, 생태하천과 김덕형 과장님, 식품정책과 한인수 과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평택시 환경을 총괄하시는 이 환경국 위대한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평택시에 그래도 우리 환경국에서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이렇게 큰 지장 없이 코로나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이제 푸른 숲과
가꾸기 사업으로 예. 그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평택 도심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그 나무나 이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우리 평택시의 푸른 도시의 일원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제가 뭐 공원녹지과나 이제 공원과나 이쪽 부서에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행태하천과 우리 또 뭐 통북천 관리하시는 박경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었고 어떤 시민 어떤 그 시설에 우리 평택 시민이 바로 접해서 어떤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조금 뭐 손이 안 가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코로나19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기 관리 뭐 행정 특별 자금이나 경영 자금 뭐 이런 부분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되죠? 대상수에서 집행률은 87% 정도 됩니다. 제가 100% 집행을 못한 사유를 좀 알아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잘 다루질 못해서 아마 신청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전화까지 몇 번 드렸는데 그래도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집행 못 푸는 부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휴업이나 멸시라든가 저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연락이 안 됐거나 그런 분도 몇 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어떤 그런 위기 상태에 왔을 때 어떤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산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뭐 SNS 방법도 좋지만은 우리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려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우편물도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등기로 연락을 하면 상당히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00여 개를 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면 그 비용도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편물, 전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못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열심히 해서 연락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앞으로 평택시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라든가 다세대 원룸 쪽에서는 좀 안 되고 있고 저희 에코센터로 모든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종량제 안 쓰는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단속을 좀 더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서 좀 못한 부분이 파봉을 저희가 못했었어요. 그동안 파봉을 하면 이제 감염병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파봉을 하면서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 무단 투기율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공주택 시설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관리가 잘 되는, 예, 맞습니다. 관리가 예, 잘 되는데 이제 일반 뭐 그 개인 주택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는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 지금 그 환경업체 예. 평택시 그 위탁을 수거업체가 받아서 5개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예.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평부에서는 좀 잘 그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시민들 인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하고요. 학생들서부터 환경 교육에 좀 시민들도 저희 에코센터에 모든 분이 와서 좀 보고 좀 느끼고 하도록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민들이 좀 더 그 폐기물에 관심을 갖도록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광희 과장님은 그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동사 확인 안 해보셨나요? 지도과에서 예. 환경. 지도과장 최승철입니다. 네. 의원님 그러잖아요. 그날 그 확인을 했는데요.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그 대상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하고 억제 조치를 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데 그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럼 뭐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평택시 조례인가요? 아닙니다.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뭐 3,000평방미터나 1,000평방미터나 어떤 그 철거 부분은 같은 예.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대기환경보존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고요. 다른 이제 건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쪽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축부서 특히 안전보건에서는 뭐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대기환경보존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해가지고요. 예, 그 장비가 그 포크레인 공투보다 적은 장비 같던데 약간 그 상층에 올라가서 예. 포레카 작업을 했는데 아무 그 방지막 시설이 없이 좋지 안 하고 예,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예. 멈칫 서가지고 길을 건너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아무튼 저희가 멸실은 적은 면적도 시에서 좀 전체적으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떤 뭐 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우리가 그 업체한테 예. 시설물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예. 공고를 좀 하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예, 지금 그 환경국의 총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예. 2,596억 예, 1,14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2,136억 예, 2,242만 원 정도인데 예, 집행률이 82.3%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 잔액이 집행 잔액이 보니까 102억 7,858만 원인데 예. 4% 정도가 됐고요. 여기 예.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104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78억 7,800. 그래서 그 2월 잔액이 보면 357억 예, 이 정도 근데 그 2월액 이 프로테지가 13.8% 돼요. 예.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많은 2월액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2월액이 많죠?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저공해 사업이나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금액이 저희가 이제 예산 좀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월에서 그 다음 연도 안에 다 사업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생태하천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가 좀 2월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수상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도 제가 이제 받고 이제 이랬을 때 보면 그 예. 지금 2월 금액 중에서 그, 예. 그 저감 장치 같은 그 금액 같은 게 빨리빨리 안 내려오시나 봐요. 안 내려오나 봐요, 이게. 아, 그게 이제 한국자동차공단에 가서 네.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고요. 시민들은 이제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 달면 바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늦게 뭐 이렇게 좀 기다렸다 하면 벌써 돈이 없다. 예. 1년 정도 또 기다리고 그래도 또 뭐 고갈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좀 빨리빨리 돼서 그 저감 장치 왜 그러냐면 이게 생계 유지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생계 보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이렇게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더 비싸지니까 그 경유차 타는 어떤 의미도 없는데 예. 불이익은 많이 당하거든요. 그 예, 환경세도 맞습니다. 예. 내야 되고 예. 또 이제 뭐 연식만 오래됐지 자기 타는 데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데 저감 장치 달아라 뭐 수도권에 오면 벌금 낸다 예. 뭐 이런 제한 사항들을 막 이렇게 주니까 시민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뭐 정부 정책이라 어쩔 예, 수는 예. 없지만 저감 장치 그 비용이라든가 조기 폐차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몇 달씩 기다리고 저감 장치는 뭐 1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환경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알겠습니다, 써줬으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그 저감장치 부착 사업장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예.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좀 그게 그 하겠습니다. 대한공업사인가요? 거기가? 아, 지금 남부 쪽에 세교동에도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도 편하고 또 그 예. 저감 장치 그 업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업무적으로 불친절하고 그냥 퉁명스럽고 그- 이렇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님, 근데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보면 폐차를 저희가 좀 유도하고요. 예. 저감장치보다는 이제 폐차를 유도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예.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예, 예. 폐차보다는 좀 저감장치 사업을 많이 그렇죠.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적절히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예. 좀 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야생 멧돼지 예, 포획 예. 이제 관리 강화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에 뭐 12마리 잡았다고 작년에 이제 그런데 이게 12마리라는 게 포획한 마리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택에 이제 서식하는 멧돼지는 없는데 네. 이제 ASF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멧돼지를 다 잡고 있습니다. 산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백운산 쪽하고 저 동막 쪽에 이렇게 넘어오는 마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식은 안 하지만 타 지역에서 포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밀려온 애들이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을 한 겁니다. 그 포획은 뭐 예. 포획 허가권을 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제단이라고 예. 30분을 갖다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총알이라든가 실탄을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이분들이 오리라든가 또 다른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본인이 엽사를 구해야 됐는데 예. 시에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30분을 갖다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거의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 어떤 그 농작물 피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멧돼지 피해도 있겠지만 뭐 요새는 고라니 같은 피해도 되게 많거든요. 예. 고라니 같은 거는 이제 그게 보호 동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유해 조수가 맞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오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철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저희가 구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저 포승 쪽에 네. 벼가 누워 있으니까 오리들이 좀 먹는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야생동물 보호 협회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글쎄 뭐 농민들이 어렵게 이제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제 농작물 피해 같은 게 뭐 고라니가 콩을 뭐 다 뜯어먹어서 콩 농사가 망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멧돼지는 물론 이렇게 이제 농작물 피해를 예.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고라니 같은 건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되고요. 의원님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저희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예,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그 생태 교란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예.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예. 이제 책정이 됐네요. 예. 이게 지금 보면 그 평택에도 그 하천변에 평택호 주변에 가시박 덩굴이라고 예.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뒤에 덮었더라고요. 예, 예. 이거를 어떻게 퇴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이제 의원님이 보시면 하천 쪽에도 많고 요새 배다리 공원에도 나타났고요. 예. 가시박이 약간 좀 많고 그다음에 돼지 잎 단풍 돼지풀.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자리공 등 이렇게 생태 교란 물질이 예. 몇 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2천만 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6월 전에 이게 포자가 생기기 전에 이거 작업을 시키거든요. 예. 이게 포자가 생겨서 씨가 날리면 너무 많이 확산되기 전에 그 전에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천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글쎄요,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해서 하천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고를 이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그 농작물이라든가 그 나무 뭐 이런 네. 것도 다 뒤 덩굴로 덮어가지고 예, 그 나머지 그 좋은 그 수종들도 예, 다 이렇게 죽입니다. 예,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저쪽 여주 쪽에 가면 여주보 쪽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고 우리 평택호 쪽에는 없었는데 한 지금은 3, 4년 진이 한성촌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 굉장히 그냥 덮어 있고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진이천 유원지는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예, 거기에 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우리가 그 진짜 서식하고 있는 그 지방을 덩굴이라는 덩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식물들 때문에 도대체 그거는 우리 꼬리명주 나비의 그 먹이기도 먹이, 하잖아요. 예. 먹이기도 한데 서식지입니다. 예. 서식지인데 이게 가시발 덩굴 때문에 못 자라고 이것들이 있어요. 못 견디고 지금 다 멸종의 위기에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퇴치하는 방법을 좀 더 강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317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이라는 게 예산이 지금 9,720만 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됐고 다 이제 예산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그 지원 위탁 예. 그 설치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방지 시설이죠? 방지 지원 시설이죠 이게? 예, 317페이지 317 위에서 죠? 두 번째 줄. 예, 예. 그 사업장 제조 사업장에 있는 그 대기 오염 방지소를 말하는 제조. 의미합니다. 예. 제조 대기 오염 사- 물질을 예.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업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다 내시가 돼 있어가지고. 예, 의원님 이제 대부분 보면 예.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가 예.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예. 소규모 방지 시설을 저희가 이제 90%까지 개선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세우는 것은 그 방지 사업에 대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방지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그 뭐라 그럴까? 예. 방지 그 펜스 같은 거 쳐가지고 뭐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보이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대기 오염물질하고요. 예. 의원님 보시면 대부분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예. 그 마지막 굴뚝 전에 예. 저감 시설, 특히 흡착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예산은 뭐 이게 뭐 9,200만 원이면 별로 이렇게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사업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예, 예. 지금 그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어요. 예, 예. 319페이지에 보면 이게 알림 시스템 이게 저는 저 도로 주택국이나 교통국에서 이게 전광판에 설치해 이게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알림은 다른 거고요. 예. 의원님이 이제 배다리 공원이나 이렇게 몇 예. 군데 서정리 역세권하고 몇 군데 예. 신호등 같이 이렇게 설치된 표시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건 이제 이게 관련된 그 전광판이 아니라 예, 저희가 미세먼지 점검판은 3개가 있고요. 예. 저기 여기 홈플러스 가다 예전 홈플러스 앞쪽에 그 앞에 있고 있어요. 예. 거기 있고 안중역 쪽에 있고 음. 우리 평택역 쪽에도 지금 하나 있는 예, 그 3개가 이게- 있고 이게 그럼 이 표지판은 이제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음. 표지판 아닌 이렇게 이제 신호등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거는 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만 알려주고요. 아, 얼굴이 이제 미세먼지가 좋으면 이렇게 웃는 모습, 뭐 나쁘면 좀 찡그린 모습도 있고 막 그렇게 그래서 뭐 표시가 됩니다. 날씨도 나고 어떨 때는 예, 온도도 온도하고 체크되고. 미세먼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 교통국이나 저희 주택국에서도 이거를 설치를 하거든요. 디자인도 예,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 다른 그러니까 겁니다. 저희 미세먼지 알림이만 한 예. 10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32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도로 제비 비산먼지 저감 사업 국비 받은 게 있어요. 18억. 그런데 이게 명시월이 18억이 됐거든요. 이게 예. 보니까 도시공사의 수의탁 협약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다 위탁 줘요? 이게 이제 그 차량으로 예. 분지인 도로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는 게 30%랍니다. 초미세먼지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로에서 그 재비산된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을 예. 운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에서 네. 저희 평택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도시공사는 아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 또 맡아서 또 하는데 예.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들 잘 협업해서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부산하고 대전하고 딴 데도 이제 보니까 대부분 예.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도시공사가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른데 위탁할 뭐 이런 거는 별로 마땅치 않아서 도시공사 예, 저희가 이제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 위탁하는 게 적은데 이렇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3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이제 이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국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 예. 농업 부산물 파쇄 시범 사업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이고요. 저희 폐비닐에 대해서 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그래서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일정량으로 모으면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국가에서 다 치워주고 그래서 있습니다. 농촌에 요새 뭐 고추 재배하고 농산물 재배하고 난 폐 비닐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농협기술센터에서도 그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곳에 버리지 않고 이제 모아 오면 그것도 이제 예. 보상제를 실시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만 저는 주는 거 이 아닌가? 사업이 좀 같은 것 같아서 폐비닐로 수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국가에서 해가지고 자원 재활공단에서 이게 예. 폐비닐은 다 환경부 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모아서 또 뭐 그런 쪽으로 또 이동을 모아 하는지는 놓으면 그 공단에서 와서 다 양을 재고 예. 상태를 재서 뭐 A 등급 그러니까 흙이 많이 묻은 거는 좀 비용을 덜 주고요. 상태가 좋은 거는 이제 키로당 얼마 1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같은 부산물 파쇄 시범 사업도 이게 농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것도 이제 파쇄를 예, 저희가 파쇄 사업도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또 예. 환경국 소관이네요. 저희들이 그 이제 미세먼지 사업으로 예. 이제 농작물을 태우면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못 저희가 태우게 파쇄 하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그 이제 위원회가 아니라 궁금해서 좀 예, 여쭤본 예. 사항이고요. 3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맨 밑에 보면 5선 강변 일회상수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참 꽤 많아요.
이게 이제 그 167억 8,23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 계속비가 이게 좀 86억 7,03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행 내역을 보니까 손실보상금 등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측량수수료 부대비. 이게 뭐죠? 오송강변 르네상스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주택국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죠? 이게 하천이라 그러나요? 예, 저 그 평생대교 인근에 예. 그 오성 누리광장하고 이 같은 사업인데요. 예. 이 보상비로 예. 총 보상비가 280억입니다. 280억 중에 지금 230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예. 주는 그 확보가 돼서 지금 저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 협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수용 재결 신청해서 나머지 2월 시켜서 그 내년 연초에 공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송강변 르네상스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예. 이제 창내역을 주변으로 해서 팽성 그 팽성다기 앞쪽에 거기 5만 몇 평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예. 저희가 하는 요 사업은 오송 누리광장이라고 하천변에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쉼터를 만드는 그 사업을 저희 환경부 업무로 넘어와서 예, 저희가 아니,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 연계해가지고 아, 오송강변을 예. 이렇게 하는 사업이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이게 뭐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이게 작년도 거라 이게. 예, 지금 저희가 예. 그 작년도에 명시월된 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예. 올해 또 예산을 한 120억 저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지금 착수 목표로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해서 올해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윗줄에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8억 814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계속비로 24억 정도가 이제 2월 됐네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예. 시민유원지 조성 사업다. 예, 요거는 저희 그 먼저 4월에 착공한 그 군문동 예. 그 군문교 주변에 노을 생태 문화공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에 그 기본 및 실시 설계 해고 행정 절차 거치면서 좀 이월된 예산이고요. 예. 올 4월 1일 날 착수해서 현재 그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노을 생태공원 예. 그걸 이제 조성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총 예산이 우리 그 하천 여기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 노을 생태 문화공원은 총 사업 계획에 총 214억입니다. 214억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 유원지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알기로는 진이천 유원지를 시민 유원지라고 아, 예, 예. 하는데 이게 어디 유원지를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예, 예. 내시에다가 이게 노을 생태 예, 문화공원으로 저기, 문화공원 조성이라고 했으면 더 우리가 아, 더 예. 잘 알았을 텐데 어딘지를 몰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 결산서 그 39쪽에 보면 교부차액이 한 144억 정도 예. 있더라고요. 이게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이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결산서. 39페이지요.
39쪽에 의원님 어디 교부차액 그 144억 14억 4천이구나. 14억 4천. 근데 여기 수치가 14억짜리가 없는데 여기 21년도인데 이거 21년도 첨부서류? 아니, 결산서. 예. 죄송한데 제가 수치가 지금 없는데요. 의원님과 한번 파악해서 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사업 예. 세출예산 주요 집행. 320. 이 부분 지금 그 교부차액 차액 발생한 부분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슬레이트 처리 및 예. 대량 지원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5억 4천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 지금 평택시에 그 슬레이트 이 하는 뭐 농가들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의원님 아직도 주택 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슬레이트 사업을 한 10여 년 했는데 예. 저희가 한 해에 한 150채 정도를 계속 그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3년 정도를 더 해야 평택의 슬레이트가 전체 없어질 거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더 하면 예, 3, 4년 더 사업을 하면 아마 이제 평택에 있는 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정리 그 전통시장 그 골목에 하나 슬레이트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전통시장. 서정영로 55번 길인가? 거기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 폐가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폐가가 제일 문제인데요. 네. 일단 본인이 이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네. 이게 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그런 데는 네. 그 주인을 찾아서 저희가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확인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정리 쪽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거기에서 그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더라고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거기 서정농로 55번 예. 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후면은 이제 예, 슬레이트는 완전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일단 파악된 거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렇고요. 혹시 이제 뭐 빠진 걸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 해본 결과 한 그 정도면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면 피해 구제 급여 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1억 정도. 저희가 이제 10여 분이 계신데요. 이게 이제 저희 평택에서 성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아니고 성면 광장이나 뭐 이런 데 사시다가 평택으로 오시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뭐 돌아가시거나 평택으로 이사 오시거나 이사를 가시면 또 그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이 예산이. 예.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저희 그 수소 충전 시설 운영 325페이지죠. 그 위탁금을 서부하고 북부에 이제 이렇게 비용 1억 700, 1억 3,800 지금 현재 세 군데 저희가 그 수소 충전소가 세 군데죠. 현재 운영 중인 데는요. 세 군데고 하나는 민간, 두 개가 이제 저희 관에서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 날 수소버스 충전소가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현재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민간 위탁이라 두 군데만 저희가 지원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원. 앞으로 이 수소 충전소 이렇게 확장하실 이쪽 그 환경국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저희가 충전소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택에 5개가 더 충전소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후년까지 하면 그 평택에 한 9개가 되기 때문에 총 9개. 예, 그래서 뭐 수소 관련해서 차량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소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 충정소도 준비가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저희가 요 3월 29일 날 네. 죽백동 쪽에 되면요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예. 아 승용차도 거기서 예,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은 4군데가 일단 활용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조성에서 클린하우스 가림막 설치하는 예. 시설비가 한 2억 2,5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클린하우스 몇 개소를 지금 하신 거죠? 저희가 거점 수거지가 1,560개가 있습니다. 한 1,500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클린하우스로 지금 된 데는 약 3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네. 한 290 몇 개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대폭 저희가 이 클린하우스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거리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 집화장 이렇게 모아놓는데 예, 맞습니다. 예, 거점 수거지. 예, 예. 깔끔하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토로 돼 있는 데가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현재. 그런 민원들이 엄청 있는데 이거 왜 클린하우스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거 좀 예산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좀 시내나 이렇게 하여간 예. 빨리 좀 설치를 해줬으면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60개수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60개서요. 예. 아무튼 저희가 그냥 추경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확충을 하겠다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저희 환경국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해에 클린하우스 세워지는 게 몇 개 정도? 저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한 5억 정도로 예산 편성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거밖에 못했고 앞으로는 좀 대폭 할 예정입니다. 예. 그 5억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21년도에 몇 개소 하신 거죠? 21년도에 클린하우스가 27개수 설치했습니다. 27개소. 읍면동 한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개수에 한 7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750 정도요. 27개소 하셨고. 근데 2억 이 정도 들어가나요? 750, 27개소 하면? 예, 거의 한 들어가 2억 5천. 그래서 한 해 추경에 보통 한 2억 얼마 세워주면 그거 하고 그다음 추경에 또 저희가 그래서 한 해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50개소 정도씩 되겠네요. 예. 5억 하면. 근데 저희가 한 500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도심 안에는 다 클린하우스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려야 다 바뀐다는 아니 좀 더 빨리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그보다 배 이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쪽에 좀 예산 많이 좀 투여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48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해가지고 예산 현액은 19억 2,400인데 8억 2,400 지출하시고 사고율이 9억 8,200 됐고 집행자납이 한 1억 1,700. 남은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이 사업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48페이지죠.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지환경하고 나인에너지, 삼연, 진명개발 등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요거 영업을 하다가 방치를 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한 폐기물을 2018년도 필리핀 폐기물 사건 터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2018년 말에 대통령께서 전국 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이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자체, 도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이제 자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게 되면은 대집행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가 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업체 자체라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토지주가 처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워낙 국비 받았는데요. 네네. 토지주가 이제 바뀌면서 업체에서 치는 걸로 돼서 본인들이 저희가 치겠다. 네. 지금 거의 다 치우고 있고 지금 방치 폐기물 중에 지금 두 군데가 안 쳐졌는데요. 네. 한 군데 큰 데가 이제 LH의 천지환경이라고 언론에 하는 데가 네. 금년 아니라 내년까지 치워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서탄면에
옥전비료라고 좀 한 2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예, 한 두 건이 저희 평택시 방치 폐기물의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아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은 시 예산이 아니고요. 그 자체 폐기물 처리를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게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그래서 보험금. 예, 업체 그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이제 시로 이제 예산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 천재환경 그 자리 고독 그 예, 안에 보증보험은 그 자리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다 치웠고요. 나머지는 이제 LH에서 비용을 대서 치는 거로 저희가 협의가 됐고 아마 내년까지 LH에서 전체를 다 치워서 그 유보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LH에서 다 치우는 것처럼. 예, 예. 일단 협의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환경 그 토질 조사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거, 예. 조사해서 보니까 뭐 불소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천재환경이 폐기물을 받으면서 목적 외에 폐기물까지 받은 거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LH도 고발 조치했고요. 아무튼 천재환경에 대해서도 소송을 LH하고 엄청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들도 막 그 참여해서 그 같이, 토질 같이 검사하고 막 그런다. 네, 맞습니다. 토양 조사를 저희가 같이 네. 했고요. 네. 계속 요거는 주민대책협의체랑 저희 시하고 회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요거 상황을 알려주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도 지금 뭐 만족해 하십니까? 이거 조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이거 천재환경 쪽하고 옥정비료고 서탄 이쪽도 예. 예, 옥전비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폐기물주가 그걸 뭐 육가물이라고 주장하는 바람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네, 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고 잘 해가지고 예. 빨리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안 했는데 수고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국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팀워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예, 보니까 감사합니다. 평소에 코어가 되게 잘 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11페이지입니다. 평택 환경아카데미 운영에 보조금 4,899만 원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카데미 사업이 취소되거나 위축된거나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다소 이제 저희가 사람 많이 모으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시민보다 조금 약간 축소된 부분은 조금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택 환경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는 시민 리더 과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보면 이제 뭐 시장님도 가셔서 이제 뭐 강연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2020년에 비해서 그 횟수나 이제 참여 인원수에서 조금은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020년과 이제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이 이제 3,899만 5천 원이 지급이 됐어요. 예. 이게 평택 환경 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지속가능에서. 재단에서 예.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정액으로 그냥 지원을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저희가 이제 환경 아카데미는 환경 교육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네.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올해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요거 민간 위탁을 전문 업체를 받아서 환경 교육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정액이 어떤 이제 사업이 크고 작음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정액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럼 이게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사업 끝나고 정산하면서 교육 횟수, 뭐 인원 이런 건 하고요. 근데 이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교육생이 줄었다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네. 없어서 그쵸. 아마 집행은 비슷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1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인데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3,150만 원 예, 예. 5개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평택에 환경단체 연합도 있는 것 같은데 평택에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있으세요? 있어요? 실제 이제 재단이나 뭐 이렇게 등록한 저희가 단체 파악해 보면 한 20여 개 되고요. 근데 실제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한 10여 개 내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은 전체적으로 됐는데 활동 네. 안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시민연대라고 연대를 붙으신 게 있고 네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또 환경연합이라고 이렇게 또 두 군데로 이렇게 환경단체가 이렇게 연합이 돼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 이제 보조금이 3,150만 예,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 이 5개 단체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포지션 촬영하는 게 이제 그 덕동산에서 맹꽁이 축제하는 거 의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맹꽁이 축제라든가 이런 그 생명 축제 하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보존 활동하는 데하고 주야간 순철 작업, 그다음에 이제 환경 시민 연대에서 그 반도체 폐수에 관한 토론회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5개 단체 명칭, 뭐 대표, 예, 그리고 대표자명, 그리고 지급 금액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 회의 마치시고라도 조금 자료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예.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314페이지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용역이 예.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예, 되면서 맞습니다. 예. 이게 7천만 원 예산 중에 6,832만 원이 명시 이월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시 이월이 됐으면은 이거는 2022년도에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현재 용역이 이제 저희가 업체 선정이 돼서 네. 진행이 되고 착수가 돼서 예,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예, 2월을 시켰고요. 당초 저희가 12만 하려고 그러다가 네. 국비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걸 2월 시켜서 사업을 좀 전환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산과 좀 다르게 이제 평택이 예.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중화공업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까지 이제 쭉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예. 탄소 중립에 대한 좀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맞습니다. 저 의원님 저희도 2030년까지 37% 저감하겠다고 시장님도 선언을 했고 저희가 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준 연도가 2018년도로 온실가스가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보면 저희 평택시가 약 1,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로 대략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네. 수송, 뭐 가정, 산업 분야에서 어디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나 이번에 용역 결과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얼마큼까지 줄일 수 있나 파악하고 저희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도 나중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후에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도 뭐 예. 이게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도 주시겠지만 이제 기후위기 극복이나 탄소 중립 정책이 예. 환경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수소 경제를 다루고 있는 뭐 미래전략관이나 지속발전협의회나 뭐 협치 사회적 경제를 다 다루고 예. 있는 곳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어느 국에서 맡기보다는 이제 뭐 그 나라 전체적으로 좀 예. 국이 서로 이제 그 장관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거는 이제 총리실에서 맡아서 하듯 예. 이제 부시장 직속의 어떤 예, 저희가 임무를 TF팀은 17개 그 기관하고 기관까지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TF팀은 조성되어 있고요. 네.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국에서도 이제 단위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예. 정책 사업 목표로 좀 격상시켜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 예.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예.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가 평택시는 2022년
2020년 예. 12월 28일 날 예.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을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예. 1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통복천 인근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이유로 금액들이 이월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간에 걸쳐서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 작년에 금액들이 좀 이월이 돼서 이월된 사업이 좀 네,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 이제 이월된 사유는요. 그 환경부에서 뭐 비점 저감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그 세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설계가 안 됐다 그래서 좀 변경되는 것 때문에 사업 진행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복천 주변에 실개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빗물을 저희가 받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비점 아까 보고했듯이 그런 비점 저감 사업하고 해서 총 100억 올해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최종 실시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아마 금년간에는 그 사업 성과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태까지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공모사업의 공모가 됐고 해서 예, 또 예산이 남아서 또 이제 반납하고 이렇지 않았으면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유독 시민 참여 운영 용역비만 선금으로 9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제 예.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선금으로 이 사업만 이제 지출이 된 것이 그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 사업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 그린 도시를 하면서 그 통복천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합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짤 때부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왜 그러냐면 이제 시민들도 스마트 그린 도시가 뭔지 알아야 될까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에 대해서는 먼저 좀 집행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예산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를 보면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를 좀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전체 예산이 2억 2,080만 원이었고요. 이 중에 9,60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 잔액이 1억 68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회계적으로 조금 다른 변수들 있는지 제가 다 스크린하지 못해서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 말씀 주십사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2월에 진행된 마지막 추경 예산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1억 8천만 원이었고요. 그 중에 8,520만 원을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돼서. 그래서 예산이 9,480만 원의 예산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이게 감추경을 마친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차이가 납니다. 네. 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아마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장안동의 블루제이가 이게 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사용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감액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사용이 안 된 거는요. 이제 뭐 2월액으로 넘기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고 남은 마지막 금액을 가지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금액이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의 그 사업 항목 금액과 지금 결산
나와 있는 세출 예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이게 감추경을 하기 전에 안으로 이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예결위원님들이 그거는 더 죽여, 더 살려,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상건이죠. 복지위 복지환경이 추경 전문위원께서 2021년도 3차 추경 마지막 조정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를 좀 검토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으로 315페이지에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마찬가지로 감추경으로 경정 예산이 175억인데 결산 자료에는 18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현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물론 이것이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자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아니야, 그 예산 깎지 마, 살려놔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하려고 들어오는 마지막 3차 추경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조정 금액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3회 추경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으로 331페이지에 있는 자원순환과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 전기 통신비 등으로 1,81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마지막 경정 예산에 추경 다 감추경하고 마지막 예산이 1,123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정 예산이 1,123만 원인데 이 예산보다 많은 1,819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조정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좀 하셔서 회의 마치고라도 말씀을 주시면 참조해서 오늘 회의가 전체 다 끝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요. 서부 수소 충전소 수소 구입비가 2,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네, 충전소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부와 이제 북부 충전소가 민간 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월곡동에도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건데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충전소의 수소도 12로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당초 튜브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차량이 수소 차량이 일일 150대 정도 돼야지 아마 그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도 좀 주고 그래서 그걸 보전해주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구입비라고 적혀 있는 2,800만 원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튜브 트레일러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마 충전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튜브 트레일러 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충전시키는 아마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소 충전소에 12로 수소를 구입을 해서 충전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 별도로 위탁금으로 서부 충전소에는 1억 700만 원, 북부 충전소에는 1억 3,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 구입비도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동도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NK라고요. 그 아마 버스 관련해 가지고 승용차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수소 충전 관련돼서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수소 구입을 2,800만 원을 해서 갖다 줬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수소 구입비가 그 시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입비별로 어떤 이익을 그 충전소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구입비라고 적혀 있으나 예. 수소 구입비라고 읽고 영업이익이 안 나면 보존해주는 보존금으로 수소 구입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수소 구입 단가를 그 협의해서 정하다 보면 거기서 적자가 폭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존해주는 걸로 이해하면 구입비로 돼 되지 있어서. 수소 구입비라고 적혀 있는 예, 그런데 의원님, 항목을 조금 바꾸거나 그런 의미라면 아, 의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조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맥락입니다. 수소 트레일러가 평택에 몇 대가 있죠? 저희가 한 군데씩 2개씩 4개를 아마 구입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요. 예, 그러니까 북부에 2대, 서부에 2대. 예산표 뭐 기존에 있었던 차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산표에 보면 세대를 9억 5천만 원 이렇게 더해 보니까 9억 5천만 원 1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예.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트레일러가 월곡동에 있는 수소버스 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예.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미드. 그게 4월 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9월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트레일러는 납품 인수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납품돼서 이제 내일 모레 준공식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자료 할 때는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트레일러도 민간이 운영을 합니까? 트레일러 이게 이제 가서 뭐 충전해서 충전소에 갖다 주고 이 과정을 예. 하는 트레일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누가 운영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 수소 관련된 업체에서 이 NK는 이 충전소 운영만 하는 거고 그 튜브 트레일러 운영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을 들여서 차량 세대를 사서 그 회사에 주는 거네요. 운영을 하라고. 그거는 시의 재산물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트래블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대신 이제 비용을 민간에서는 8,800원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직영은 8,000원으로 이렇게 약간 단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 이게 경제성 논리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는 시에서 근데 차량 구입해서 민간에 주고 이걸로 운영해서 너네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8,800원인데 예. 8,000원에 우리가 줄 테니까 운영해라고 이야기할 수 의원님이 있는. 이게 이제 수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변이 확대되지 않아서 예, 이렇게라도 맞습니다. 사업을 이제 진행해야 저희가 되는 상황이고 예, 이해해달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소에 관련돼서 이해가 많고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예.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334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자산 취득비에 2억 900만 원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사고 이월 된 이유가 이제 준공 기간이 미도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느 것이 준공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래서 이제 준공이 미도래됐다라고 해서 사고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명목을 보면 딱히 준공이 필요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준공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사고 이월됐는지
싶어서 여쭙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료 수거함 그 제작 구입 용역인데요. 네. 그게 좀 이제 늦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도래 중국 용역기관 중국이 미도란에서 그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가 총 한 7건이 사고 일인데 다 집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후 다 집행은 되셨나요? 네네네.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식품정책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기호식품이라 함은 어떤 식품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어린이 식품 전담 관리원은 저희가 이제 30명이 이제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 그 식품위생 그 특별법으로 학교 주변 200m 반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3개 구역에 한 280개 업소가 이제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 관리원 분들이 이 업소들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의 위해 식품, 그다음에 이렇게 화투나 이런 거 사행성을 식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이제 관리하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국가 사업으로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불량식품 금지하는 예, 이제 단속하는 거잖아요. 예, 학교 주변 일부 구간이 이렇게 지정된 그런 상태. 예. 근데 이제 기호식품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호식품을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식품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 위생을 단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칭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저희가 검토를 생각이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 예산 관련돼서 예, 세 가지 관련돼서 조금 추후에 말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